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DTLD 백주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마포구 용광동의 30평대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왠지 이 구조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바로 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3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가 들어왔을 때 복도가 있고 복도에 방 2개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복도 끝으로 쭉 나와보면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이 구조의 아파트들이에요. 자, 요즘에 이 형태의 아파트들이 점점 리모델링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시고, 저희도 이 비슷한 형태의 공사를 몇 군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형태로 이 집은 꾸며졌는지 간단하게 공용부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주방과 현관 쪽을 보여드리면서 차이점들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복도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번 영상과 비슷한 형태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쪽이 현관이고, 현관 앞쪽에는 지금 자동 중문이 달릴 예정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자, 현관을 들어왔을 때 복도가 있고, 복도 맞은편에 방 2개가 위치해 있는 고정적인 형태예요. 전 영상에서는 한쪽 방은 드레스룸으로, 한쪽 방은 서재 겸 추후 아이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비워져 있었고요. 자, 여기서 다른 형태는 뒤쪽에 화장실이 있냐 아니면 주방 쪽으로 화장실이 있냐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그 정도 형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현관 쪽으로 와보면은 현관의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관을 넓게 쓰기 위해서 어떤 집들은 뭐 벽체를 허물어서 조금 확장감도 주고 하는데, 이 집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내력 벽체였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공간에서 조금 더 주목한 거는 색상의 조합과 가구들의 형태를 정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벽면에 쓰여진 이 포티스 도배지, 그리고 가구재 형태, 바닥에 있는 수입 타일, 그리고 이런 수입 필름지까지 색상들의 조합을 일단 첫 번째로 완성 짓고, 공간에 있어서 가구의 형태가 부족함 없이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구에 이런 두꺼운 쫄대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고 가장 심플한 형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현관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도에서 나와서 쭉 다시 가다 보면은 공용부 공간이 나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에 안방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방문을 옮기고 이 공간에 팬트리 공간을 하나 구성해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집은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복도에서 크게 건드린 부분은 없고요. 여기 주방 쪽과 거실에서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 형태의 집들은요, 예를 들어 저번에 보여드렸던 집은 이 공간이 모두 확장 가능한 공간이었고, 어떤 집은 이렇게 주방에 발코니가 따로 있어서 주방 발코니만 확장을 할 수 있는 집, 어떤 집은 이렇게 나가서 있는 세탁 공간과 대피 공간이 따로 진입 가능한 도어가 거실 쪽에 있는 집, 이렇게 이 공간의 차이점들이 이 형태의 타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공간의 배치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집도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주방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집들 중에서 앞뒤 폭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방은 뒷주방과 꺾어지는 디귿자 형태의 주방, 그리고 냉장고장이 밖에 있고 앞에 식탁이 위치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리동선에 문제가 있고 공용부에서 이 공간을 봤을 때 굉장히 협소하게 숨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공간 배치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태의 구성이 만들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에서도 뒷주방을 놓고 아일랜드를 가로로 놓는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방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숨겨진 공간의 앞뒤 폭이 굉장히 넓은 집이어서 이 공간을 보통 뒷장을 놓고 이 날개벽에 맞춰서 주방 아일랜드를 앞쪽으로 뽑아주는 집들이 많은데, 이 공간에서는 뒤쪽으로 조금 당겨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30평대 공간 중에서는 거실 공간이 조금 작게 빠진 타입이기도 했고요. 앞뒤 공간이 넓은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낭비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뽑은 아일랜드를 통해서 길이감을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만들고 이렇게 죽어 보일 수 있는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로봇 청소기장을 최고 안쪽으로 만들어 줬어요. 왜 로봇 청소기장은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보여서 좀 지저분한데, 이 공간은 이렇게 로봇 청소기장을 제일 구석 공간으로 만들고 그 위쪽에는 빨래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들고 바로 나가서 세탁기를 돌릴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기능적인 것들로 보자면은 이렇게 요 공간 정도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은 30평 형태치고 거실이 넓어 보이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구성하면 날개벽을 만들고 붙박이장들을 채우거나 뭐 이렇게 중단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들을 만들지만, 우리는 이 공간에서 이렇게 측면을 오픈시켜주는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이 측면을 오픈시켜주는 디자인은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앞쪽 면까지 막혀 있을 때의 시야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여줬을 때 열려있는 공간의 시야를 봐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집의 시각적인 차이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훨씬 넓게 느껴지고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시야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주방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형태의 주방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비율감이에요. 이렇게 90cm 높이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아일랜드의 길이감은 얼마나 뽑아야 할지, 뭐 이렇게 3도어와 4도어 냉장고가 쓰여졌을 때 키 큰 장은 어느 위치에 와야 될지, 이 키 큰 장에서 오븐이 매립될 때 이 오븐이 냉장고에 붙는 게 좋을지 떨어지는 게 좋을지, 자, 이렇게 선반이 달릴 때 선반의 높이는 몇으로 해야 되며 이거에 대한 길이감은 얼마나 하고 안쪽으로는 얼마나 들여서 시공하는 게 예쁘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서 이렇게 밸런스 있는 주방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쁜 수전도 사용하고 내부 서랍재도 모두 블룸 제품 사용해가지고 훨씬 부드러운 개폐감들을 만들고, 세라믹 2장을 또 알차게 사용해서 모든 공간에 세라믹 상판을 얹기도 해서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었고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공간의 활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미팅을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거실 공간이 너무 아깝게 쓰여진다, 그리고 안방 공간이 너무 아깝게 쓰여진다요. 우리가 거실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정도의 일, 방에서는 잠을 자는 정도의 일만 하는데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비해서 너무 크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안방의 위치를 옮기거나 TV의 위치를 옮기고, 그러기 위해서 거실과 주방을 치환하는 이런 형태의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고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방에 식탁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었어요. 물론 거실에도 추가적인 식탁이 들어올 거고요. 다만 고객님께서 식사는 조금 편하게 앞에서 하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아일랜드에 매립되어 있는 식탁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식탁도 저희가 고민할 때 두께와 길이감에 대해서 비율감을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요. 식탁의 높이에 맞게끔 구성을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서 안방을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여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들어왔는데, 자, 저는 여기에 뭐 별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달 수 있을 정도의 배선, 뭐 그 정도만 했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주방과 공용부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세라믹도 사용하고 수입 하드웨어도 곳곳에 모두 적용하고, 저렇게 식탁도 매립하고 하는 형태, 그리고 간접 조명들을 전체 감아주는 형태,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공사들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빼는 공간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항상 합니다. 자, 이 붙박이장은 원래 있던 겁니다. 손잡이 형태부터 원래 있던 것들을 저희가 리폼을 했고요. 리폼을 하면서 비어있던 이 공간에 화장대 모양을 하나 더 잡아서 전체적으로 색감만 통일시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이런 장과 화장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비용을 들일 때 있어서 우리가 힘을 주고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공간에는 더 많은 비용을 써서 공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항상 버려지는 아까운 부분들과 약간의 아이디어를 겹쳐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둘러보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의 영상과 비슷한 집은 이번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였던 것 같아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비슷한 형태에서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자, 내력벽의 유무와 주방의 앞뒷면의 길이의 차이, 전체적인 비율의 차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다르게 진행한다는 거죠. 자, 이만큼 우리 디자이너들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것들을 펼쳐내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미팅해 보시면은 다양한 레퍼런스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인테리어 준비 중이시라면은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DTRD 백주현이었습니다.